그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예, 예. 아,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시대. 예, 예. 예, 거기 갔다 오셨죠? 그 재판 그동안에 쭉 다 봐봤죠. 제가 오랫동안 예. 그분 돕고 있는 것도 들었고 예, 예. 또 밀착해서 예. 지원하고 있는 사실도 들었는데 그래 사필 규정이지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1월 9일 날 예.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김 사령관의 명령이 명확하지 않았고 박대령의 행위가 항명죄나 상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판단한다고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은 크게 이제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네. 그러니까 그 뭐 장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따라서 그 상관 명예훼손죄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그 지시를 무시하고 이첩을 했다는 이첩을 했다.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네 크게. 네, 크게 두 장관 명예훼손 그리고 사령관의 지시에 대한 항명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군요. 상관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저 말단에 있는 해병대의 수사단장이 장관실에 가서 보고를 하면 얼마나 떨리고 긴장을 해요. 그렇지. 거기서 나오지 않은 말을 만들어서 장관을 갖다 음해할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상상도 하기 힘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보고를 하니까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 사단장도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정책보좌관하고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참 설득하기도 좋고 국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장도 처벌해야 되냐 이 질문을 안 했다고. 선배님 동기성이 아닙니까? 이종석.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 왜 했다는 말을 하느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성근이가 이제 위에 로비를 해가지고 대통령 기에 들어가가지고 임성근이 처벌하지 말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노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건은 23년 7월 19일에 발생했는데 이제 쭉 이제 수사해오고 하다가 해군 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장관한테 그렇게 돼요. 왜 보고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은 혐의가 있다고 되면 지체 없이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요. 왜 넘겼겠습니까? 왜 보고를 했겠습니까? 뭔가 해병대 사령관은 1사단장이 수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과실치사다. 그걸 확정을 가지고 인사 문제, 임성근 사단장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해군 총장한테 보고하고 그 인사 명령을 가지고 있는 장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 수사 자료는 보조 자료로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수사 보고가 아니고 인사 조치에 관한 배경 설명으로 이제 그렇죠.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자 거기에 배석한 사람이 해병대사 정훈공보관 그다음에 대변인 저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정책실장 그다음에 국방부 군사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배석이 쭉 나오면서 다들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관님도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수고했다면 그 사람도 오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결정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둘이서 한 15분 동안 이야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브리핑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그건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 교체하는 것까지 다 결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7월 30일 날 오후에 보고를 하고 7월 31일 날 11시에 그리고 오후 2시에 기자 브리핑을 하도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국방부로 들어옵니다. 브리핑하기 위해서 들어와 기다리고 있는데 11시에 문제의 그 수석 그에서 대통령 대노설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딱 하니까 이 브리핑 보류 바로 들어와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이 이거 사단장도 손을 대야 되냐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죠. 위에서 지시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임성근이가 옛날에 소령 때 국방부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이종섭 장관하고 다 같이 근무했거든요. 김태효. 그 인연 때문에 그렇게 했었구만. 임성근. 그래서 명예훼손죄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배석했던 국방부 그 대변인하고 정책실장, 군사보좌관 뭐라고 검찰에 이야기하고 재판에 나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차마
그 말을 했습니다. 말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사 정훈 공보참모가 그 배석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지금 원안 보고대로 처리하고 사령관 교체하고 이렇게 하라는 다 됐죠. 네, 그래서 사령관 교체 명령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방부에 근무한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고 저 멀리서 온 그 정훈 공보참모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래 되고 또 군의 어떤 그 체계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정원 대령이 그랬을 리는 없다. 네, 그래서 이것도 X 무죄 선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 불이행 명령에 대해서 어겼다 항명죄가 있거든요. 해병대 사령관 김계한 장군이 그 국회 국방위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 이첩 서류를 보류하라고 3번이나 지시했다. 3번이나 지시했다. 그런데 박정원 대령은 그런 명시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래 돼 서로 이제 이 진술이 이제 엇갈리는 거죠. 이제 진실 게임에 들어갔는데 결국 판사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명확하게 지시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정원 대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고 야 장관님께서 이걸 갖다 이첩 보류하라는데 이게 뭘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의견을 물어서 이게 지금 법상으로 지체 없이 이거 넘기도록 돼 있는데 이걸 이첩 보류하게 되면 직권남용으로 사령관님이 나중에 다치고 해병대사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명예에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사령관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작전이나 교육 훈련이나 이런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은 군 내에서 수사를 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군에서 발생했더라도 즉각 경찰로 이관을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한데, 근데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경찰로 이첩해야 되는 사건이구나 이게 판단을 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단장.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국방부에서 계속 제목을 없애라, 뭐 항명죄 그 제목을 없애라, 이름을 좀 빼라 하는 그 간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간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일체 관여도 안 되도록 법을 만들었고, 장관이나 지휘관들이 여태까지 군에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억울한 죽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았죠. 그래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아예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망사고가 단순 사망사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자살이죠. 자살이나 이런 걸 빼놓고 타살에 의한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적강력에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과거에 성폭행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뭐 이런 사건의 경우 정말 군에서 덮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 그렇습니다. 이거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도 이걸 미화해가지고 뭐 지휘관에 무슨 뭐 공적으로 그냥 동갑이 돼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이제 글이 된 건데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께서도 군생활 오래 하셨겠지만은 군의 특성을 보면 해병대 사령관이 3번이나 지시를 했는데도 어겼다.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 저 병신입니다. 바보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보통 군기가 세요. 해병대가 즉각 복종하지. 그러니까 한 번 딱 지시하고 야 이거 보류해. 하면 그걸 끝입니다. 뭘 3번이나 해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해가 안 돼. 전부 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박정훈이 하면 안 됩니다. 고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도 우물쭈물 하니까 그럼 조사본부에다가 의뢰가 조사본부에서 처리하게 합시다.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에 이제 건의를 해서 조사본부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받아줬잖아요. 그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죠. 확고한 지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우리가 못한다. 해라. 또 핑퐁을 한 거죠. 니네 고유 뭐야 이봐 해병대. 그리고 8월 2일 날 이첩을 했거든요. 이첩을 했는데 8월 1일 날 그 박정훈 대령하고 뭐 여러 참모들하고 해병대 그 복지관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것도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령은 이거는
무조건 우리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 또 최상병의 그 죽음을 반드시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혀서 다음부터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왜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병사들을 갖다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 해병대 그 마크가 나오도록 찍기 위해서 구명조끼도 못 입겠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선배님이 조사했으면 진짜 때려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사단장을 보고 안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했는데 처음에 해병대 사령부터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사 문제를 다뤘고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1일 날 대노설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게 팍 끊겨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이 자기가 보낸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결론도 안 났기 때문에 8월 2일 날 경북도 경찰청에 이걸 이첩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어요. 이게 본래 1일 날 하도 되는데 늦춰져서 8월 2일 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 이첩을 하러 또 보냈어요. 네. 보내놓고 10시에 올라가요. 10시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올라가는데 그때 박정훈 대령이 지금 보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고 지금 저 인수인계단이 출발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종이 문서는 지금 갖다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지금 내가 너한테 이 중단해라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리고 사령관님 그런 지시만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사령관님 그런 지시를 내리시면 바로 이거 직권남용하고 다 걸립니다. 그렇지. 그런 지시를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첩이 보루가 되면 그 수사 결과가 전부 다 조작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사령관님, 제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이 뭐라 했냐면 정말이야? 이런 거예요.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나왔는데 보내놓고 이제 국방부에 해병대 사령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그 10시 한 40분 넘어서 국방부에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다. 해병대 받고 10시 51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회수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인수인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에 와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박정훈이가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그 이야기를 받고 이래저래 다 조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무죄 판결이 났죠. 해병대 사령관의 어떤 명령이나 이것이 정당한가 하지 않는가를 따지기 전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니까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첩 다 되고 나서 그때 보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군판사도 그러한 점을 들어서 이거는 박정훈 대령이 잘못한 점이 없다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은 사필 규정인데 이제 바로 잡혔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소위 그 VIP 대노설, 대노는 왜 했을까? 한 사람의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그랬을까? 혹은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그랬을까? 아니면 뭐가 작용을 해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해해요. 시중에 놔두는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한테 뭐 이야기,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 한 가지 설이 도이치모터스에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선배님 존경하죠. 김건희 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임성근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 임성근이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이름은 안 밝힐랍니다. 그 사람이 김건희한테 김건희가 이야기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화를 내면서 어디까지나 추정이 있지만 연결고리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거죠? 현재까지 지금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나 또 제가 봤을 때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하면서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전화가 해외 출장 가 있는데 그 여러 번 전화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전화가 찍혔는데 이 전화번호가 어느 번호냐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와 같은 설이 가장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된 A 씨가 있는데 A 씨를 임성근 사단장이 알고 있어서 여기를 경유해서
구명운동이 들어가니까 예. 여기에 즉각 반응을 한 것이 VIP 대노설의 핵심이다. 핵심이죠. 그런데 그때 그 VIP 대노설 그것을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알려줬다는 거죠. 아, 그 사실 가짜까지. 그래서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7월 31일 날 국방부 와서 기자 브리핑을 하려고 기다렸는데 11시에 대노설이 이고 나서 기자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들어가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 아침에 대통령 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완전히 막 대노해가지고 막 국방장관하고 이래갖고 이제 이게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밑에 그냥 그 해병대만 바라보고 수사만 하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대노를 한 그 사실들을 머릿속에 상상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요? 예. 안 본 것을 갖다 말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외압 부분이 지금 이제 이 항명하고 이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하고 박정훈 대령이 그걸 안 따랐다는 그 항명에 대한 혐의는 군 검찰이 했고요. 외압 부분은 공수처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공수처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공수처가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공수처 쪽에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그럼 판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압이 있었다 하면 벌써부터 이거는 공소시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군 판사가 공수처에다가 2번에 걸쳐가지고 그 수사 자료를 좀 주라. 우리가 1심 판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열람을 좀 해야 되겠다니까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줄 수 없습니다. 아니, 공수처는 왜 이렇게 논란의 핵심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빠져드는 거야? 저는 이번 박정훈 사건에 있어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잘못했어요. 공수처가. 그러네. 이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늘렸는지 능력이 없어서 이 수사를 못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아니 1심 판결을 하는데 외압이 있었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안 내놓고 있었다는 거죠. 뭔가 흐릿해. 아이, 참. 여하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당당하게 대응하던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정의가 죽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대노해가지고 사단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사단장 처벌하지 말고. 그럼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시를 한 거거든요. 했을 때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의로운 목소리를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대로 이첩을 해서 맞아요. 경찰에서 이 수사를 다시 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완전히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딱 버텼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당신이라면 했겠어? 이렇게 나한테 물을 수 있지. 저는 했을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게 그 직책의 무게야. 자,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정쩡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때 지시를 한번 딱 내려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이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개선에 있었던 뭐 등등의 사람들이 전부 다 1계급 진급하고 한 사람은 또 국회의원까지 공천까지 주고 한 사람은 또 저 대사로 내보내려다가 문제가 생겨 다시 한 달 만에 불려 들어오고 이런 사태를 빚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내가 한마디 하니까 쫙 움직이는구나.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지금 언급된 분들 만나면 개인적인 관계야. 오랫동안 뭐 유지하고 살았으니까 뭐 서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네가 해야 될 얘기하고 제동 걸고 옳은 거 행하고 하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대통령 놀이, 임금님 놀이, 심지어 나가서 황제 놀이라고 그래. 기침을 하거나 심기가 안 좋으면 바로 알아서 켜. 이게 뭡니까? 군대까지 이러면 안 되지. 그 신기경호라 그러잖아요. 신기경호. 신기경호라 그러는데 우리가 공직자로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당한 일에 대해서 그 한마디를 하고 물러설 수 있는 사람.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고 제가 사표를 내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정신이 없다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기무사령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막았으면서 안 됩니다 했으면 이번 경험도 한번 이건 내가 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구나.
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군인 인원들은 뭔가 얘기하면 더 빨리 시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 김용현이를 한번 봅시다. 김용현 경호처장 하다 국방장관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안보의 수준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봤는데 김용현이 무조건 됩니다 했어요. 네. 가가지고 그 사람 그래가지고 캐릭터 그래. 서욱이한테 비켜라 하고 난리 구슬 떨었은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것도 김용현이가 거의 다 개입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지금 이제 일단 1심에서 무죄 나왔지만은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공직자로서 그 자기 노릇을 못한 자기의 역할을 못한 사람 전부 다 처벌해야죠. 아유, 예. 선배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그래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지. 그래야 군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 이 군인들은 물론이고 공직자들 네. 특별히 네. 직원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실에 충실히 할 때 이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아유 지당하십니다. 네. 예, 이런 뭐 즉각 반응, 그 투철한 복종심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거 아닌가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딱 이렇게 막아섰으면 군대도 안 갔던 윤석열, 부동시 윤석열이가 이번에 계엄 명령을 안 내렸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훈 대령 그동안 굉장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추스리고 이제 힘내시자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네. 네. 박정훈 대령은 정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도 한참 후배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고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여태까지 임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정말 사필 규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의가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군의 지휘체계라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명령과 복종 관계가 앞으로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배님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해병대 사령관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이거 이첩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선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박정훈한테 미룹니까? 비겁하게. 이게 그 군의 지휘 체계를 갖다가 뭐 잡는 겁니까? 아니면 문란시키는 겁니까? 이 해병대 사령관이 물론 장관도 이걸 갖다가 뭐 대통령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에 크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해갖고 부하들한테 갈 것 같으면 앞으로 참모들이나 밑에 부하들 사령관실이나 예를 들어갈 때 휴대폰 들고 가서 녹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게 네? 뭡니까? 저는 이제 이 김기환 사령관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자기 부하를 갖다가 그렇게 집어넣고 말이죠. 국방부 검찰단장 요놈도 지금 이제 공수처에 수사받고 있는 피자로 지금 돼 있거든요.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군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훈 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외압 부분은 수사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네. 끝까지 추적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네. 결과를 꼭 보기를 원합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방송을 또 이렇게 보시고 하는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응원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러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그 네. 군사 전문가 박견목 장군 함께 모시고 오늘 네. 그 박정훈 대령권 네.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